요즘 들어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시나요? 매일 통화하던 친구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자주 만나던 지인들과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특히 오랜 세월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이 멀어질 때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 정말 그렇게 집착해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그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이런 고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지나간 인연을 강하게 붙잡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68세 윤영자 씨는 30년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절친한 친구 김순자 씨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파트 앞 공원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함께 운동하고 시장도 다니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그야말로 친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순자랑 만나서 운동하고 시장 가서 반찬거리도 고르고 그게 내 낙이었어요. 순자한테는 못할 이야기가 없었죠. 남편한테도 못하는 속말도 다 털어놨으니까. 영자 할머니에게 순자 씨는 그저 친구가 아닌 삶의 일부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누고 손주들 이야기로 웃고 우는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작년 봄 예상치 못한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의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결국 순자 씨는 아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자식 일이니까. 그래도 매일 전화하면 되지 않나 싶었죠. 근데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내가 전화하면 지금 애기 재워야 해서. 하면서 금방 끊고 문자해도 응. 이러기만 하고. 영자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먹고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했죠. 할머니는 틈만 나면 찾아가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봐요. 순자는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데 난 옛날 생각만 하면서 붙잡으려고만 했으니 결국 연락마저 완전히 끊겼어요. 영자 할머니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순자 씨를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순자 씨의 집.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내가 붙잡으려 할수록 순자는 더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거구나.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버린 걸 보면 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었던 거겠죠. 서른의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결국 지나치게 붙잡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소중한 인연을 영영 놓아버리는 결과를 만든 거죠. 반면 71세 박명호 씨는 40년간 매주 토요일이면 산을 오르내리며 우정을 쌓은 이상철 씨와의 관계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 상철 씨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 산에서 내 앞서 걸었던 사람이 막상 병원에 누워있는 상철이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죠. 명호 할아버지는 한동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났죠.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그 뒤였습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친구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한 채 무작정 예전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상철 씨를 보며 우리 조금만 걸어보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천천히 가면 되잖아. 라며 조르다시피 했죠. 그때마다 상철 씨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친구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이야기 대신 상철 씨가 좋아하는 바둑 이야기를 했고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대신 집으로 찾아가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으로 만남의 방식을 바꿨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철이네 집에 가요. 바둑 한 판 두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죠. 날씨가 좋은 날은 둘이서 집 앞 공원도 산책하고
예전처럼 등산은 못 가도 이렇게라도 함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아프게 합니다. 매일 보던 사람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힘든 마음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소중한 인연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인연은 때로는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보던 사이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이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관계가 가벼운 안부만 전하는 사이로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위치에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만날 때 그 인연은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착이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73세 김정숙 할머니는 5년 전 45년을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골목길 단독주택에서 두 분은 알콩달콩 살림을 꾸려왔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김정숙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앉아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상추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골목 입구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곤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혼자가 된 후, 자녀들의 권유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후 정숙 할머니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온 새 주인이 이해해주고 차도 한 잔 주곤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 앞 골목길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옛집 골목을 서성이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노인대학도 권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소개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다들 새로운 거 하라고 하는데 난 새로운 게 무서워요. 50년 살던 곳을 떠나고 내 삶의 절반이었던 사람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제 와서 뭘 또 새로 시작해요. 결국 정숙 할머니는 밤낮으로 옛집을 그리워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져 갔죠. 이제는 찾아오는 자녀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아파트에서 정숙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행복마저 앗아가고 있었던 거죠. 반면 69세 이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40년간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이경 할머니는 3년 전 대형마트 입점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이면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인데 매일 아침 시장 근처만 서성이다 돌아왔죠. 단골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몇 달을 방황하던 어느 날 30년 단골이자 친구처럼 지내던 최순영 씨를 시장 앞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나는 서예를 배우러 다녀요. 미경 씨도 같이 가보지 않으래? 처음엔 그저 단순한 권유라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순영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하느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서예교실에서 미경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이제는 작품도 몇 점 완성했죠. 요즘은 서예교실 친구들이랑 시쓰기에 빠졌어요. 젊었을 땐 장사한다고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먹형 맡으며 글씨 쓰는 게 일이 재미있을 줄이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지금 미경 할머니는 아침마다 글씨를 쓰고 주변 친구들과 작품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추억은 이제 그저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한 채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놓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과거에 머무르며 현재의 행복까지 놓치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달려온 우리, 이제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며 차분히 걸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67세 강춘자 할머니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오랜 꿈이었던 제주도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삶이었죠. 하지만 설렘도 잠시 서울에 있는 자녀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딸에게 전화해요. 아들한테도 하고 밥은 먹었나? 회사는 잘 다니나? 감기는 안 걸렸나? 내가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니까 더 신경이 쓰여요. 처음엔 자녀들도 어머니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강춘자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싶었죠.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아들,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알아? 어떤 앤지도 모르는데 결혼은 무슨. 난 며느리랑 같이 살 사람인데 성격은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다 알아봐야지. 내일은 며느리 될 애 직장도 가보고. 엄마, 제발요. 저희가 서로 사랑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널 위해서 이러는데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일에 이렇게까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강춘자 할머니는 제주도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죠. 결국 강춘자 할머니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는 자녀들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자꾸 아이들 인생에 끼어들려 했던 것이 결국 더 큰 거리감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반면 71세 박동식 할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큰딸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시댁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죠. 순간 박동식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인데 게다가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보기 힘들어진 터라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빠, 이번 추석에 시댁이랑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추석인데 어떻게 아빠도 안 보러 와? 너무한 거 아니니?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자꾸 저를 놓아주지 못하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아이의 발걸음이 더 뜸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동식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딸의 말을 곱씹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딸,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들 인생인데 아빠가 너무 간섭했구나. 여행 잘 다녀오너라. 대신 중간중간 영상통화로 구경 좀 시켜다오. 그 뒤로 박동식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되 간섭하지 않죠. 요즘은 주말마다 자녀들이 번갈아 들러요. 제가 안 붙잡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큰딸이 깜짝 방문했는데 아빠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하네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때론 집착이 되어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건강한 거리를 둘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결코 포기가 아니듯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네 번째는 건강이 나빠질수록 커지는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75세 김희숙 할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가 불편해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죠. 건강했던 시절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두려움이 할머니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혼자 살기가 겁나요.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나, 자녀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무섭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김미숙 할머니는 자녀들을 집착적으로 붙잡습니다. 매일 아침 큰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매달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 안 될까? 이러다 내가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머니 집은 너무 좁잖아요. 애들 방도 없는데.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다른 며느리들은 다 모시고 사는데 너만 이러니 내가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전화 못 받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 내외에게는 더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아픈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이고, 이제 나는 다 살았어. 밥도 못 먹은 지 사흘째야. 어제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도 했고. 저희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됐어. 며느리가 시어미 모시기 싫어하는데 내가 뭐하러 너희 발목을 잡니? 돈이나 보내. 병원이라도 가야지.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이 자주야? 옆집 순자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씩 온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시어미가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 소리도 없고 내가 늙어 죽으면 그제서야 속 시원하겠니? 나중에 자식한테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시어미 공양 잘하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며느리 잘못 들인 거야. 내가 잘못 들였어. 그럴수록 자녀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서로 의논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더욱 크게 자녀들에게 매달립니다. 요양원이라고 그게 무슨 자식된 도리야. 이렇게 날 버리려고. 난 너희가 불편할까봐 아픈 것도 참고 혼자 있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며느리 눈치 보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지금은 작은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녀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눈물과 원망으로 대하다 보니 점점 더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희숙 씨는 또다시 후회의 한숨을 내쉽니다. 반면 70세 이정우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죠. 처음에는 이정우 씨도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한숨도 쉬고 아프다는 말도 자주 하면서 관심을 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옆 침대의 박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됐죠. 이 사람, 자네 아들 며느리는 매일 오나? 아니요.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죠. 맨날 전화해서 울고 불고 해도 안 와요. 그럴수록 더 안 오는 거야.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그랬거든. 근데 자식들 발목 잡을수록 관계만 더 나빠지더라고. 그 말을 듣고 이정우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자녀들의 인생까지 아프게 할 순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퇴원을 앞두고 이정우 씨는 아들 내외에게 복지관 근처로 이사 가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의 얼굴이 당황으로 가득 찼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 모실 텐데. 아니다. 내가 잘 생각해봤어. 너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순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자주 오는 것보다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복지관 가면 난 거기서 친구도 생기고 재활치료도 받고 너희는 너희 생활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오면 되고. 그렇게 복지관 근처로 이사한 이정우 씨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아침마다 복지관에 나가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체조도 하고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이제는 매일 만나는 친구들도 생겼죠. 특히 재활치료를 같이 받는 동네 어르신들과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의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처음 며칠은 많이 서글펐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좋다는 걸 느끼게 됐죠. 자녀들은 이제 부담 없이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도 데리고 와 시간을 보내죠. 서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니 웃음꽃이 더 자주 피어납니다. 내가 편해야 자식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자식들 얼굴 보는 게 그저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수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친 집착이 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할 때 비로소 따뜻한 가족의 정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자녀들을 붙잡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옛날 이야기를 하죠. 1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늘 같은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늘 남편이 먼저 일어나 할머니를 깨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아침상을 차립니다. 빈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마치 남편이 곧 식사하러 올 것처럼 기다립니다. 여보, 밥 식기 전에 어서 나와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조용한 식탁에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만이 맴돌뿐입니다. 식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손녀가 취업했다는 기쁜 소식에도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며 눈물만 흘리고 딸이 승진했다는 소식에도 내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하는 말만 되풀이하죠. 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은주 승진한 것도 있고, 우리 손주 돌잔치도 있고. 현재가 뭐가 중요해.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가 제일 좋았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도 엄마가 이러시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너는 몰라. 내 아버지랑 나는. 아이고, 또 눈물이 나네.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의 기쁜 소식도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도 할머니의 마음에는 닿지 않는 듯합니다. 해가 갈수록 할머니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죠. 병원에서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증손자가 첫 돌을 맞았는데도 축하는커녕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답니다.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는데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김옥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늘 그랬듯 남편의 묘지를 찾아 꽃을 들고 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옆 무덤에 어린 손주와 함께 온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여보, 이제는 내가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으니 여기 남은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도 손주들도 다들 나를 걱정하는데 내가 너무 당신 생각만 하면서 그들을 못 보고 있었나 봐요. 이제는 조금 달라질게요. 그때부터 김옥자 할머니는 하나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시니어 댄스 공연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됐죠. 남편 살아계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춤이라니 하고 망설였는데 한번 용기 내서 시작해봤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죠. 그래도 하다 보니 이제는 이게 제일 기다려져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복지관 강당이 김옥자 할머니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같이 춤추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지난달에는 구민회관에서 공연도 했어요. 손주가 절 보더니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하고 소리치는데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하늘에서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았을까요? 김옥자 할머니의 일상은 이제 활기차게 흘러갑니다. 춤 연습하느라, 친구들 만나느라, 공연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있죠. 물론 가끔은 그립죠. 하지만 그 그리움을 안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사진에 인사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이제는 울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요. 특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작은 발표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공연도 보고 다 같이 식사도 하는 날이죠. 손주들은 할머니의 춤 사위를 휴대폰으로 열심히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마음속에 고이 모시되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남편도 바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현재의 삶까지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나간 날들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오늘의 행복도 소중히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삶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6번째는 익숙한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78세 임순자 할머니는 어느 한 시장에서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죠. 단골 손님들과 정도 들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재개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기회로 삼았지만 임순자 할머니는 발버둥 치듯 이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4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아니면 안 돼. 장사하는 비결도 단골 손님도 다 이 자리에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내가 뭐가 되겠어. 구청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도 알아봐주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함께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떠나가는 상인들을 원망하며 빈 가게 앞을 서성이기만 했죠. 다들 배신자야. 40년 터줏대감인 내 가게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들 떠나가. 나만 남았잖아. 나만. 결국 임순자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과거의 자리에 대한 집착으로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죠. 반면 73세 장명자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현명하게 이겨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35년간 운영하던 꽃집이 새벽 화재로 전소된 거죠. 가게와 함께 2층 살림집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처음엔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꽃을 팔았던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무너질 것만 같았죠. 화재 현장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며칠을 서성였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자기 집 근처로 오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이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어서. 근데 문득 생각했죠. 내가 이 자리에 매달리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동안 배운 내 실력은 다른 곳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장명자 할머니는 과감히 미련을 버리고 아들네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파트 앞 화단에 제가 꽃을 좀 심었어요. 35년 꽃집 했던 실력으로. 그러다 동네 주민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이제는 아파트 조경 동호회까지 만들었답니다. 예전 자리에 집착했다면 이런 새로운 즐거움은 못 찾았겠죠. 주말이면 손주들도 자주 찾아오고 평일에는 동호회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자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가끔 옛날 꽃집 생각나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매달렸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내 자리는 내가 있는 곳이 자리라는 걸. 한 자리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올가매고 새로운 기회마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담담히 보낼 줄 알 때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중요한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정든 자리를, 소중한 추억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기다렸더니 더 자주 찾아왔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 과거의 아픔도 치유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더 넓은 세상이 열렸고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죠. 과거의 추억은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되 현재의 기쁨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잠시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놓아주는 순간이 두렵고 아플지라도 그 용기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피어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